기능성을 떠나서 일단 귀엽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알레브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요즘에는 장마라는 말 대신에 우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비의 양도 굉장히 많아지고 비가 오는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마다 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신발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레인부츠라고 할 수 있는데, 레인부츠가 이제는 뭐 사실 비 오는 날에만 신는 용도라기보다는 명품 브랜드의 모델조차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끈 만큼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비가 많이 오면 그냥 발이 젖어도 되는 슬리퍼를 신고 맨발로 돌아다니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양말이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기능성을 위해서 뭐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만한 녀석인 것 같아요. 스타일링적으로 봤을 때도 귀여운 느낌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레인부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그냥 고무 소재를 이용해서 한 덩어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대도 뭐 5만원 이하에서부터 명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디다스라는 브랜드라는 점, 그리고 뭐 쿠션도 괜찮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라면 정가 13만 9천 원이 그렇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이 녀석도 인기가 꽤 올라가서 지금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디다스는 인기가 굉장히 높은 모델인 경우에는 솔드아웃이 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후에 다시 리스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급하신 분들은 뭐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하셔도 되겠지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아디다스 컨펌드 앱을 통해서 다시 구입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박스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박스가 굉장히 거대하죠. 파란색 바탕 위에 흰색 삼선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사이드에는 뭐 별다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모델명은 아디폼 슈퍼스타 부트 W라고 되어 있는데 우먼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도 5단위가 아니라 10단위로 나와서 저는 조금 넉넉하게 285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 모델 코드는 RG3029로 되어 있네요. 박스를 열면 부츠하고 싸구려 속지 한 장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그냥 뭐 심플하죠.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리뷰했었던 아디폼 그 로우 모델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발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를 잘 막아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또 의외로 미드솔 부분 굉장히 두툼하기 때문에 키높이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슈퍼스타의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해석한 이런 디자인도 귀여운 것 같고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의 신발이기 때문에 디자인 빠르게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스티로폼 하나씩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신발의 옆면, 뒷면, 안쪽, 이런 쉐입의 신발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플란다스의 개 만화가 있거든요. 그 만화에 나오는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둥글둥글한 귀여운 신발을 신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딱 봐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저는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음새가 전혀 없이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 효과는 뭐 100%라고 할 수 있겠죠. 토박스 파트를 보시면은 조개 껍질 같은 이런 란이 들어가 있는 부분, 슈퍼스타의 고무 파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두꺼워졌기 때문에 단단한 돌 걷어차도 그렇게 아프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발의 정중앙부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쭉 이음새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뒤쪽에도 똑같이 이음새가 보이고요. 신발을 옆에서 봤을 때 발목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발목 높이 먼저 한번 재볼게요. 땅에서 발목 끝부분까지는 24cm 정도, 미드솔의 높이만 봤을 때는 5.5cm 정도를 보여주니까 이 부분까지는 발을 물에 담그더라도 물이 들어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 위까지 비가 들이치는 상황이라면은 그냥 안 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발목 주변부에 이렇게 볼록하게 라인으로 장식을 넣어 놓은 모습도 보이고, 앞에서 봤을 때도 이런 장식은 쭉 하나로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신발의 바깥쪽 발목에는 이렇게 아디다스 트래플 로고가 양각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 부분 정도만 화이트 컬러를 살짝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어퍼는 같은 소재인데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을 때 이게 일반적인 고무라기보다는 폼의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레인 부츠들 그냥 고무 같은 느낌의 어퍼를 쓰는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녀석은 고무라기보다는 확실히 폼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졌을 때 질감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뒤에서 봤을 때는 뭐 별다른 장식은 들어가 있지 않고, 신발의 안쪽은 트래프일 로고가 들어가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 이렇게 타이어 같은 패턴을 이용을 하고 있죠. 굉장히 두툼한
두께를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 역시 탄성이 상당히 부드러워서 쿠션감도 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발의 안쪽에는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 285mm 치수도 적혀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웃솔 역시 미드솔과 같은 소재의 한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이렇게 타이어처럼 패턴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신발의 내피 쪽을 보시면은 바깥쪽 소재하고 같은 소재, 그냥 한 덩어리인 것 같긴 하지만 패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바깥쪽은 조금 더 촘촘한 그런 패턴, 안쪽은 살짝 돌기가 더 확실히 보이는 이런 패턴을 이용을 하고 있네요. 네,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이 굉장히 두툼하죠. 일단 위쪽은 검은색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고, 아디다스 레터링, 트리플 로고, 사이즈 탭이 스티커로 붙어있는 게 보이네요. 옆에서 봤을 때 인솔의 두께만 1.8cm 정도를 보여주는데, 미드솔도 이렇게 두껍게 했으면서 인솔까지 이렇게 두껍게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쿠션감에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내는 데는 도움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이런 쉐입을 보여주고 있네요. 바닥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조금 있다가 복원이 되는 이 정도의 탄성을 보여주는 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폼에 동그랗게 구멍을 많이 뚫어놨어요. 무게 때문인지 아니면 쿠션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닥 부분을 이렇게 눌러봐도 바깥쪽의 소재와 같은 소재의 느낌이 느껴지기는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아디다스 아디폼 슈퍼스타 부츠 모델의 디자인을 보여줘봤는데,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긴 하지만 귀여운 느낌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뭐 완벽하게 방수가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 완벽한 방수 기능을 위해서 통풍성은 조금 희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신발을 신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디다스의 아디폼 슈퍼스타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수많은 브랜드, 심지어 명품 브랜드에서조차 이 레인부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디다스가 또 아디폼 슈퍼스타 이름을 통해서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네요. 제가 보기에 이 녀석의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앞으로 리스탁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컬러로도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으니까, 요즘 이 녀석의 인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그 시세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비 오는 날은 뭐 맨발의 슬리퍼, 반바지가 가장 강력한 조합이긴 하지만, 그래도 뽀송뽀송하게 비가 들어오는 게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뭐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가격대도 뭐 정가로 치면은 10만원 초반, 소재가 소재니만큼 10년 이상 신어도 끄떡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격만 뭐 적당히 잘 구입을 하신다라면은 활용성 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발을 그냥 들고 봤을 때는 꽤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직접 또 이렇게 신고 보니까 느낌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부츠 안으로 바지를 살짝 넣어서 신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 발목을 가리는 느낌으로 신어도 뭐 나쁘지 않고요. 뭐 디자인적인 느낌이야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은 일반적인 두께의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1업한 285 사이즈를 신고 있어요. 이 녀석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먼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반업을 한 게 맞겠지만, 이 녀석은 10단위로 나와서 285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일반적인 스니커즈와 비교했을 때 꽤 큰 감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 녀석이 레인부츠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이 정도의 여유감, 공간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정 사이즈 275를 안 신어봐서 확실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먼용으로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폼으로 되어 있는 레인부츠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라면은 본인의 사이즈에서 한 단계 위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살짝 공간감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통풍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슬리퍼도 살짝 넉넉하게 신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 녀석도 그런 맥락이라면은 1업한 이 사이즈의 느낌이 뭐 저는 마음에 드네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뒤꿈치 쪽에 힐 슬립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녀석의 발목이 꽤 높아서 그런지 신발이 따라와주는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쉐입 때문일 수도 있고, 이 녀석의 무게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조금 넉넉한 큰 감이 있더라도 일상생활하면서 신기에 불편한 느낌은 잘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보시는 것처럼 뒤꿈치의 미드솔 파트가 굉장히
굉장히 두툼하잖아요. 심지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인솔도 거의 2cm 육박하는 두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뒤꿈치 이렇게 하중을 실어보면 굉장히 말랑말랑한 쿠션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미드솔이 충격을 흡수하는 모습이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신발 안쪽에서는 엄청난 쿠션감이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꿈치 쪽에 이렇게 하중을 실어도 굉장히 부드럽네요. 지금 제가 느끼는 이 쿠션감은 미드솔보다는 인솔이 거의 대부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신발을 신었을 때 전체적인 쿠션감은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레인부츠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도, 아니면 뭐 눈이 조금 녹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도 신발이 젖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겨울에 신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쿠션감은 진짜 마음에 드네요. 뒤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레인부츠라는 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렇게 크게 아쉽지 않은 그런 아이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디다스라는 브랜드, 거기다가 상당히 만족스러운 쿠션감, 또 귀여운 디자인,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139,000원이라는 정가를 투자하기에는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레인부츠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신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시다라면 이 정도의 부츠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기능성을 떠나서 일단 귀엽잖아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요즘에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비 피해 없도록 조심조심 잘 살피면서 다니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재밌는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이랩의 CJ였습니다.